경북 의성군의 한 시골 마을. 이 마을 주민들은 4년 전 그날 밤을 악몽으로 기억합니다. 저쪽에서는 차가 오고 있고. 화물차가 오면서 자기는 이쪽에 걸어가다가 차 오는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여기서 사고를 나가지고 저녁 8시 왕복 2차선 도로를 걸으며 집으로 향하던 김모 씨가 마주오던 화물차에 부딪혔습니다. 가해 차량인 화물차 운전자는 곧장 김 씨를 태우고 500m 앞 병원으로 달렸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을 치고 이래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병원이 또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뭐 연락을 취하면서 또 병원 또 가니까 문을 운영을 안 하고 의사도 없고 응급실 운영을 안 하고. 당시 의성군에 있는 응급실은 모두 4곳이었지만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고 김 씨는 사고 장소에서 30km나 떨어진 상주시로 실려가야만 했습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김 씨는 결국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돌아가시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죽을 사람도 아닌데.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사고는 마을에서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귀 쪽으로 출혈이 있다는 거는 두부에 손상이 있다는 건데 근처에 의료기관이 없으니까 원거리 이송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기 보시면 상주적 십자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근데 이제 그분이 사망을 하셨죠.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사라진 시골 응급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 우리는 경북 의성에서 2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남 하동으로 향했습니다. 지리산 남쪽 끝자락. 섬진강의 마지막 물길을 품은 이곳은 해마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핀 매화들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응급실이 단 한 곳만 남았습니다. 텅 빈 응급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 바로 이천영 원장입니다.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 뭐 그만두는 것은 이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원장의 병원 응급실도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의 응급실 평가 삼진 아웃제도 때문입니다. 정부는 매년 농어촌 응급실들을 평가해 법정 기준을 못 채우면 지원금과 지원 인력을 가차없이 줄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년 연속 기준을 위반하면 지원금 제로, 응급실 지정을 취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원장의 병원도 응급실 전문의 한 명을 구하지 못해 올해 삼진아웃 대상에 들었습니다. 결국은 안 되면 이제 응급실을 폐쇄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어디 뭐 돈을 땅에서 파서 이래 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환자도 많아지고 응급실도 이렇게 이제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많이 구해지고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뭐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등 이상한 얘기들을 하지만 자구 노력 아니라 뭘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해답이 없죠. 계속되는 운영난에 응급실 문을 닫기로 했다는 이 원장. 하지만 정부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외 규정을 들이댔습니다. 지역에 단 하나 남은 응급실이니 어쨌든 운영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원금과 인력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정부. 3년이나 법정 기준을 위반했으니 원칙상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참다 못한 이 원장은 응급실 운영권을 반납하러 직접 군청까지 찾아갔습니다. 반납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예. 그 이제 반납하러 갔죠. 군청에요? 예.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치단체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일단 열어놓고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출까지 1시간 정도 가지고 되기 때문에 관광지가 어디만 있으면 가지 고속도로로 가도 한 5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시골 마을들의 사정은 다 비슷합니다. 어느 누구도 돈이 안 되는 응급실을 열겠다고 나서지 않는 겁니다.
4년 전 모든 응급실에 불이 꺼졌던 의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뭐 돌아가신 분이 거의 절반 정도는 제 또 친척분이셨고 다 아는 환자들 아닙니까? 들어보면 뭐 그태 씨 같은 경우도 살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500m 아닙니까? 왜 못 살립니까? 충분히 살 수 있었고 근데 그때 다 너무 괴로웠죠.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혼자 응급실 문을 다시 열었다는 김인기 원장. 이제 이곳이 의성에 남은 마지막 응급실입니다. 여기 병원은 많네. 병원은 많지만은 해만 빠지면 문 닫거든. 그 오는 병원이 아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여는 이제 새벽에가 뭐 언제라도 여 문 열어놓거든. 여기 없으면 어떡할 뻔하셨어요? 여냥 없으면 죽는 사람 많죠 뭐. 대구까지 가야 되고 뭐 의성까지 가야 되고 뭐 집에 차가 있나 뭐 있노. 잘못하면 저기서 앉아 죽어도 뭐 할 수 없지. 아버지 뜻을 따라 고향에 내려와 19년째 병원을 이어왔지만 김 원장은 지금 또다시 절벽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막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을 텐데 우리 기아는 나중에 꼭 의사가 돼가지고 여기 와서 병원을 꼭 차려가지고 그래서 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사실 좀 제일 하고 싶었던 거였어. 그래가지고 여기 의성에 오셨군요. 그렇죠. 그러고 죄송합니다. 인구가 적고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 응급실 환자가 한 명도 없는 날이 수두룩합니다. 응급실이 내 발목을 내 인생에 발목을 잡을 것이 생각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 병원 자체 수익으로는 한 해 6, 7억 원에 달하는 응급실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고 시골 응급실들은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정한 인력을 채워야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구조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력이 제일 부족하죠. 진짜 부족하고 병리사도 저 포함해서 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은 지금 한 4분 정도 계시고요. 좀 젊은 사람들이 오기에는 좀 꺼려지는 거? 너무 시골이라서 몇 분 오셨다가 가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힘들어서. 김 원장도 응급실 의료진을 구하려고 별도 기숙사와 사택 제공은 물론 심지어 하루 13만 원에 달하는 콜택시 비용까지 무리한 출혈을 감행해봤습니다. 하지만 전담 간호사 5명은 채우지 못했고 오히려 법정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인력과 지원비는 깎여 내려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병원은 법정 관리 4년째. 이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제 원래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정말 내가 한번 해보고 언론에도 한번 호소해보고 법계도 해보고 하는데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저뿐만 아닐 겁니다. 시골 마을의 마지막 응급실. 그곳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됐습니다.